자, 봅시다. 자, 이제 두 번째 문제를 보면 다시 한번. 재심은 뭐에? 라의 논지에 근거하여. 그러면 여기서도 다시 라의 논지에 근거. 이젠 지겨워. 근거라는 건 핵심 우리 앞에서 이미 했기 때문에 뭘 밝혀야 된다. 여기서 혹시 범위를 설정해야 된다. 그러면 이미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여기에서의 우리가 범위 찾는 것도 뭐하지 않다? 어렵지 않다. 그럼 결국은 이 문제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모든 대학이 1번의 요약, 핵심, 정의 내리고 난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몇 번, 2번, 3번 이렇게 넘어갈 수밖에 없다. 그건 반드시 알아둬야 된다. 그러면 여기에 근거하여, 그러면 여기에 범위를 바탕으로 하여서 이 말이니까 뭐 해달라? 마의 샤일록에게 자신의 주장을 펼칠 기회를 부여하는 이유야. 그럼 마의 누구에게? 샤일록에 무엇을? 주장을 펼칠 수 있는 기회는 왜 줘야 되냐 이거잖아. 그럼 잘 봐.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샤일록의 주장을 펼치는 거니까 라의 주장이 뭐냐 이거를 잘 봐야 돼. 그럼 미리 하나 볼까? 라를 아까 우리가 뭐에 대해서 얘기했지? 이거는 서로 다른 주장에 대해서 얘기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샤일록의 주장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주장에 대해서 라가 주장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주장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럼 주장하기 위해서는 뭐 한다? 이 사람을 걸 뭐 하면 안 된다? 개무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게 라의 핵심이었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말이 맞아야 돼? 틀려야 돼? 맞든 틀리든 아무 상관이 없어. 뭐가 돼야 돼? 이 사람의 것을 뭐 할 필요가 없어? 무시하면 안 된다. 이 사람을 침묵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이미 정해져 있잖아. 여기에 있으니까. 그 틀에 맞추는 거야. 왜 그래야 될까? 이 사람이 틀렸다 하더라도 오히려 이 사람이 뭐일 수도 있을까? 우리가 잘못된 걸 수도 있으니까. 그거잖아 바로. 거기에 맞게만 이제 해나가면 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제대로 했다라면 여기 연결. 자, 또 보자. 그 이유를 서술하고 나도 알겠어. 그러면 이게 1번이야. 그럼 2번은 뭐에 대해서? 법의 적용에 대한 샤일록의 견해가 그러면 법에 대한 법의 뭐였지? 적용에 대한 샤일록의 견해가 있는데 이것도 다른 말로 말하면 뭐가 되지? 추정이겠지. 당연히 여기서 얘기할 거니까 얘가 말하는 주장이 뭐가 생겼다? 문제가 있단 말이야. 문제가 있다라는 거지. 근데 여기는 뭐를 보고? 말을 보고 모를 수 있어. 그러니까 뭘 보고 찾아달래? 바와 사의 핵심을 통해서 뭘 만들어 보면 어떤 틀, 형식을 만들어 보면 이 문제는 이 틀 안에서 찾아주세요. 이걸 얘기하는 거야. 됐어. 그러면 우리는 결국 라는 알고 있으니까 뭘 찾아야 돼? 바와 사를 찾아야 된단 말이야. 자, 그러면 에이구, 젖어버린 건가? 아니지. 자, 그럼 우리 아까 라도 한번 다시 해보자. 라도.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우리가 뭐 할 거냐면 라가 뭔지도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바와사도 정리해보고 그 다음에 쟤도 한번 얘기해보자고. 그러면 라의 거는 아까 뭐였지? 결국 관용이라는 것은 누구에게 서로 다른 주장에 대해서 서로 다른 주장이 있어. 이 주장에 대해서 뭐를 가지고 자신의 입장에서 뭐를 주장이 있는데 이거를 자신의 무엇에서 입장에서 편견을 가지고 보면 안 된다. 이 말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내용은 좀 바뀌어도 상관이 없어. 핵심적인 거니까 그때그때 좀 다를 수도 있어. 됐지? 이때 뭐 해야 돼? 왜냐면 여기 나오잖아. Why? 왜? 누구나 뭘 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누구나 오류를 범할 수 있다. 그러니 편견 가지면 안 돼. 그래서 이 사람이 뭐 말할 수 없게 하면 안 돼.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누구만이, 이 말과 유사한 말은 자신만이 뭐는 아니다. 자신만이 모든 것의 진리는 아니다라는 거랑 똑같잖아. 진리라는 말이 있었으니까 분명히. 돼야 안 돼? 됐어. 그러니까 뭐가 돼야 돼? 그러므로 결론적으로다가 무엇 할 수 있어야 된다? 서로의 주장을. 어떤 주장? 서로 다른 주장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 할 수 있어야 된다? 포용할 수 있는
포용력이 필요하다. 뭐 아까 우리가 틀을 잡은 걸 해도 되고 새로 이렇게 해도 되고, 그러니까 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거니까 됐지. 근데 내용이 바뀐 건 있어 없어? 없단 말이야. 결국은 이렇게 쓰나 저렇게 쓰나 똑같다는 얘기야. 결론이 핵심이 똑같다라면 모든 건 바뀌어도 똑같은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뭐부터 보냐면 샤일록 얘기 나온 거 마부터 보자. 마. 그러면 여기서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우리는 정해져 있어. 이미 서로 다른 주장이니까 누구 주장도 나왔을 거고 샤일록 주장도 나오고 누구 주장도 나와야 돼? 공작 주장도 나와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공작의 주장의 핵심과 샤일록의 주장의 핵심을 찾아야 돼. 그렇게 찾아야만이 뭐 할 수 있어? 이 말이 연결된단 말이야. 샤일록의 주장만 있으면 되는데 안 돼. 왜? 서로 다른 주장이라는 범주를 벗어나 버리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는 그나마 공작이 또 나오긴 했지만 공작이 나오지 않고 잠깐 어떤 사람의 입장이 나왔더라도 다른 사람의 입장을 찾아낼 수가 있었어야 된다는 거지. 자, 한번 봅시다. 공작. 그럼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볼까? 누구와 누구를 나눌 거니까 공작과 샤일록을 나눠야 되니까 이렇게 하고 여기는 공작의 입장, 그럼 여기는 샤일록의 입장을 이렇게 해보자고. 미리. 자, 공작, 샤일록 세간에는 이 재판이 막을 내리는 순간까지 그대는 악의에 찬 태도를 보일 것이라고 하는데 나는 그대가 어느 시점에 이르며 뜻하지 않았던 역전을 간행하기에 감행하여서 밑줄 기이한 잔인성보다는 자비와 연민의 정을 보여줄 것이라고 기대한다. 그럼 이 사람이 기대하는 건 뭐가 됐어? 기이한 잔인성보다는 뭐를 기대하고 있다? 자비와 연민의 정을 기대하고 있다. 자, 여기까지 핵심만 다 정리해놓고 항상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다? 핵심을 다 정리해놓고 그 다음에 뭐해? 틀을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틀을 만들 생각을 하면 안 돼. 왜? 처음부터 모든 걸 막 틀을 만들면 막 꼬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 1번 문제에서도 있지만 뭐부터 해야 돼? 핵심이라는 단어를 다 나열해놓고 문장마다 그 다음에 이게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찾는 과정, 그 과정을 거치면 깨끗한 글이 나오고 처음부터 막 틀을 찾기에 급하면 뒤죽박죽 글이 된다는 얘기지. 자, 계속 보자. 지금 그대는 위약의 대가로서 이 상인의 살점 한 파운드를 청구하고 있으니, 자, 위약의 대가로서 상인의 살점 한 파운드를 청구하는 게 뭘까? 잔인성이야. 누구 거? 위약의 대가로 그거를 해지하는 조가로 상인의 살점. 상인의 뭐라는 거? 살점을 요구하고 있는 거야. 잔인성이야. 그 대신에 뭘 기대하고 있다? 연민과 자비를 기대하고 있다는 얘기야. 그 사람 식인민족이구만. 에이, 서양 싸가지 없네. 자, 어쨌든 간에 그런 위약의 대가를 면제해주고, 괄호 쳐볼까? 그런 위약의 대가를 면제해주고 인정과 사랑으로 원금의 일부마저 면제해주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랬어. 그러면 뭐가 되는가? 사랑으로, 인정과, 이 사람의 인정과 무엇으로? 사랑으로 이것들을 하지 않았으면 한다. 그럼 우리는 이걸 기대하고 있다. 지금 우리는 그대의 관대한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면 인정으로 관대함을 보여달라. 그럼 관대함을 다른 말로 바꾸면 뭘까? 포용해달라는 얘기겠지. 샤일록이 씨부렸어. 뭐라고? 제 의사는 이미 공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종족의 신성한 안식일을 두고 맹세한 것처럼 밑줄 쳐볼까? 약속대로 그 대가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는 약속의 뭐를 받겠다? 대가를 받겠단 말이야.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잔인성이지. 난 이거를 요구하겠다는 얘기야. 약속이니까. 만일 공장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지 않으시면 이 나라의 헌장과 자유는 손상될 것입니다. 만약에 이게 뭐가 되지 않으면, 보장이 되지 않는다라면 나라의 헌장과 자유는 손상이다. 헌장과 자유는 손상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 왜 3,000 다카트의 돈을 받지 않고 1파운드의 썩은 살점을 원하는가? 그 이유를 알고 싶겠지요. 그러니까 돈 대신에 왜 살점을 요구하냐, 왜 잔인성이냐 이거야. 그러니까 약속의 대가를 받겠다 이거야.
그 이유를 알고 싶으시겠죠? 저는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뭐야, 이 미친놈 아냐? 저의 기질 탓입니다. 이것이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세상에는 아가리를 딱 벌린 통돼지 구이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죠. 또 어떤 사람은 자루필이 콧소리를 들을 때마다 소변을 못 참겠다고 법석을 떠는데 사람이란 제각기 희노애락의 지배자로부터 타고난 성질에 따라 좋고 싫은 것이 결정나는 법입니다. 제 답변은 이렇습니다. 어째서 뚜렷한 이유도 없이 어떤 사람은 아가리 벌린 통돼지를 그리고 어떤 사람은 털렁갑으로 싼 자루피리를 죽도록 싫어하면서 피할 수 없이 창피한 짓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자기 자신도 기분을 망치고 남에게도 불쾌한 기분을 안기죠. 이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저도 다른 이유 없습니다. 말씀드릴 수도 없고 드릴 생각도 없습니다만 밑줄 안토니오에 대해서 품고 있는 증오와 혐오의 감정 때문에 아무 이득도 없는 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의 답변입니다. 잘 봐봐. 이게 핵심이란 얘기야. 이게 핵심이란 얘기야. 그러면 여기에서 이 약속의 대가를 받고 있는 거는 소송을 했단 얘기인데 왜 소송을 했니? 이거야. 답이 나왔어. 뭐 때문에? 증오와 혐오의 감정 때문에. 그러면 난 저에 대한 증오와 혐오가 있어요. 이 감정 때문에 나는 뭘 택했다? 자, 이게 중요한 거야. 뭘 택했다? 이 사람들이 자비와 연민을 기대하는 거는 뭐래라? 돈이야, 분명히. 그러니까 나는 증오와 혐오 때문에 뭐 대신에 약속의 대가는 잔인성이니까 살점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돈 대신에 무엇을? 살점을 요구하겠다는 얘기야. 잔인성을 요구하겠다는 얘기야. 이유는 뭐 때문이다? 그 인간을 증오하고 혐오하기 때문입니다. 이거야. 자, 공작. 인간에게 자비를 베푸지 않고 어떻게 신의 자비를 바랄 수가 있겠는가? 그럼 뭘 베풀어라 계속? 자비를 베풀어라. 야, 자비 베풀어. 자비를 기대할게. 차라리 살 대신에 돈 받아. 그러니까 샤일록이 내가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데 재판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나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나는 뭐가 없으니까. 이런 이유는, 이거를 요구하는 이유는 나는 뭐가 없으니까 잘못이 없어요. 근데 왜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뭐 하잖아. 잘못이 없다. 그러니까 뭐 하는 게 없어? 두려움도 없어. 일단 적어놓고 봐. 자, 괄호 쳐봐봐. 여러분은 수많은 노예를 돈으로 사서 거느리면서 그들을 당나귀, 개, 노새처럼 비참하고 천한 일에 혹사시키죠. 그들을 샀기 때문입니다. 이거야. 이거야. 그러면 그들은 뭐 했다는 얘기야, 지금. 나는 잘못이 없으니까 이런 잔인성을 펼쳐도 되지만 니들은 사람을 뭐처럼 부리고 있는 거야? 짐승처럼 부리고 있지 않니? 이거란 말이야. 그럼 니들은 잘못이 있다야 없다야? 있어. 니들은 잘못한 거야. 난 잘못 없으니까 안 두려워. 니들은 잘못했는데 왜 나한테 지랄이야?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래야만이 뭐가 돼? 편견으로 보지 말고 상대방이 이 사람은 지금 그 겉으로 보면 이 사람은 좋아 보이지만 결국 뭐가 된 거야? 이 사람도 오류가 있는 사람이잖아. 어떤 사람? 야, 이 사람의 살점을 요구하는 게 잘못됐다고 잔인하다고 하는데 니들이 더 잔인해. 사람을 개, 말 이것처럼 부리는 니들은 오류가 생겼잖아. 자, 그러니까 오류가 누구든지 오류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야. 지금 그걸 찾아야 돼. 그 범주를 들어가야 돼. 자신만의 진리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겉으로 보면 공작이 진리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도 오류가 있는 놈이야. 다시 봐. 제가 어디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노예들을 해방시켜 여러분의 상속녀와 결혼시키세요. 비지땀을 흘리도록 중노동을 시키는 것은 불쌍한 일이에요. 침대에는 여러분과 똑같이 보드러운 것으로 하고 식사도 여러분과 똑같은 것으로 대접하면 어때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대답하겠지요? 노예는 나의 소유물이다. 제 답변도 노예는 나의 소유물이다. 그럼 노예랑 나랑 똑같을 수가 없어 라고 얘기하겠죠? 나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요구하는 일은 1파운드의 살점은 제가 비싼 값을 치르고 사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져야 합니다. 니들이 노예를 가지듯이 나도 뭘 갖겠다? 살점 갖겠다 이거야. 이게 됐어 안 됐어? 됐단 말이야. 지금 그 얘기, 그러니까 숨어있는 뜻을 정확히 알려면 이 부분을 찾아야 돼. 그러면 얘도 뭐가 있어야 되는 거고 오류가 있어야 되고 뭐도 있고 진리도 있고 얘도 뭐도 있고 오류가 있고 진리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누구나 진리도 있고 누구나 오류도 있는데 뭘로 보는 거야? 편견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야. 누구나가 자기 입장에서만. 그러면 뭐가 생긴다?
다른 주장을 인정 안 해. 그러면 뭐가 생긴다? 오류가 생기더라. 자기가 모든 게 진리는 아니니까 자기 말이. 계속 가보자. 밑줄, 공장님께서 제 요구를 거절하시면 법률은 무용지물이죠. 그럼 법을 지켜야 돼. 그러니까 뭘 지켜야 돼? 그러니까 이거를 내 거를 거부하는 것은 뭐 한다? 법률을 거부하는 것과 동일하다. 이거야. 계속 봅시다. 베니스 법령은 아무런 구속력 없는 것이 됩니다. 저는 재판을 원합니다. 대답해 주십시오. 답변이 뭡니까? 이런 썩잡는 뽀샤 봐봐, 뽀샤. 그대의 이번 소송은 이제 재판정이야. 매우 이례적인 소송이 하지만 밑줄 소송 절차에는 이상이 없으니 베니스의 법률로는 그대를 비난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법률상으로는 이 잔인한 게 어떻다는 얘기야? 법률상으로는 잔인성도 뭐가 되는 거야? 옳다야. 옳다야. 그러니까 뭐가 안 생긴다? 그렇지. 비난할 수가 없다. 그러니 비난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지금. 왜? 법률상에 문제가 없으니까. 자, 그래서 안토니오에게 그대의 생사는 원고에 달려있다는데 그렇지 않은가? 안토니오, 원고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뽀샤, 증서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가? 없습니다. 이랬단 말이야. 됐어 안 됐어?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 한 사람을 더 찾는다면 누굴 찾아야 될까? 여기서 판사 정도가 되겠지. 뽀샤라는 판사야. 뽀샤가 맞나? 맞지? 뽀샤라는 판사야. 그러면 이 사람의 핵심은 바로 이 말이지. 뭐가 된 거야? 누구의 말은 샤일록은 뭐가 없다? 샤일록의 주장이 가장 중요한 거니까 뭐가 없다? 그렇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문제가 없다라고 단정 지어버렸어. 그래서 끝에도 누구? 안토니오도 없습니다 해버렸으니까. 그렇다면 여기에서 누구는 샤일록은 뭐의 대상이 아니다? 샤일록은 비난의 대상이 아니다. 이게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야. 자,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 그러면 문제 아까 2번에서 1은 뭐가 되는 걸까? 이거를 가지고 2-1은 뭐에 대해서 얘기하라고 했던 거야, 분명히. 얘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 이유. 그거잖아. 그러면 누구가 되는 거지? 샤일록이라는 사람이 있어. 샤일록이 어디에서? 샤일록이 법정에서 간단하잖아. 뭐 해야 되는 것은 자신의 문제 다시 봐. 문제 다시 보시면 1번이 아까 뭐였니? 주장을 펼칠 기회를 부여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 샤일록이 보통 자신의 주장을 무엇하는 것은? 펼치는 것은 주장을 펼치는 것은 무엇이 돼야 된다? 뭐 된다? 반드시 뭐가 돼야 된다? 보장받아야 된다. 이렇게 돼야 되잖아. 먼저 했어. 비록 이거야. 왜? 샤일록도 뭐가 생겨야 되고 문제도 있고 진리도 있잖아, 분명히. 그러면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샤일록이 잘났다고만 하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면 뒤에 말이 안 돼. 그럼 비록 이거야. 비록 샤일록이 뭐가 되는 거야? 샤일록의 주장이 어떤 주장이어서 우리가 볼 때는 인간적이야, 비인간적이야? 비인간적이야. 살점을 갖고 오는 거야. 근데 예쁜 말, 교과서적인 말을 할 때는 이렇게 써도 되지. 비윤리적 또는 비도덕적. 교과서적으로는 이런 내용이니까 도덕적인 주장이라 할지라도 이거야. 주장이어도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하고 있는 건 분명히 맞잖아. 됐어 안 됐어? 그렇더라도 어디에서는 법정에서는 뭘 받을 수 있어야 돼? 샤일록의 법정에서의 샤일록의 무엇은? 주장은 뭐가 돼야 돼? 반드시 이거잖아. 샤일록의 주장은 문제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샤일록의 주장은 반드시 뭐가 돼야 된다? 보장받아야 된다. 보장받아야 돼. 왜? 이유는 이거잖아. 이유는 왜 받아야 되는 거지? 샤일록은 법적으로 뭐가 없으니까 문제가 없어. 샤일록의 주장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그리고 뭐가 있는 거야? 뭐가 있는 거야? 헌정에 나타난 자유에 대한 거. 자유에 대한 거. 그게 철저하게 뭐가 돼야 돼? 보장돼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런 말을 쓰는 거야.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법적인 문제가 없다라면 이 주장은 헌법에 보장된 대로 이 주장에 대한 자유와 그치? 자신의 권리를 무엇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거야. 왜? 문제 없다고 얘기했으니까 이미 이거는 정답이야. 문제가 없으니까 반드시 보장받아야 돼. 이게 뭐가 되는 거지? 일본에서 물어본 주장을 펼칠 기회를 부여하는 이유. 한마디로 말하면 길게 썼지만 샤일록의 주장이 잘못된 주장이라 하더라도 뭐에 문제가 없으니까 법률에 문제가 없으니까 법에 위배되지 않기 때문에 비난받을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그러니까 뭐가 돼야 된다? 반드시 보장받아야 된다. 그렇지 않고 보장받지 못하면 뭐가 된다? 나라의 헌장과 자유는 뭐가 되니까? 손상받는 거니까. 그럼 나라가 만든 이런 법률 안에서 이 사람은 뭐가 없는 거야? 비난받을 대상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장이 비록 샤일록의 주장이 우리가 말하는 인간적인 관계를 벗어난 거라 하더라도 뭐가 돼야 된다? 반드시 보장받아서 주장을 펼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은 권리다. 이렇게 나오면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가 뭐였지? 법의 적용에 대한 샤일록의 견해가 초래할 수 있는 문제. 여기 문제 이미 나왔잖아. 어떤 문제가? 볼까? 자, 잠깐만 내가 딱딱하게 아까 얘기했지만 또 중요한 게 하나가 올 게 있어가지고. 잠깐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를 보면 아까 뭐라 그랬어? 여기에 뭐가 생겼어? 문제가 생겼어. 자, 문제가 생긴 거는 어디에서 찾아달라 그랬던 거야? 문제상으로 보면은 바가 나왔고, 문제가 뭐야? 어디 갔니? 바와 사를 고려해서 이럴 때 초래할 수 있는 문제점이 뭐냐니까 우리 뭘 봐야 돼? 그러면 이제는 바와 사의 핵심을 찾고 거기에서 범위를 정하고 만들어 나가면 된다는 얘기지. 자, 그럼 이거 지웁시다. 그러니까 이렇게 칠판을 또 지울 거니까 이거는 필기가 돼 있다라는 가정에서 가야 돼. 지금 분명히. 자, 갑시다. 짜잔, 짠짠, 짜잔. 아니지, 사의 핵심부터 봅시다. 사의 핵심부터. 1999년 이 씨는 중병에 걸린 부인과 함께 밑줄 쳐볼까? 임대 아파트에 5년 계약으로 들어갔다. 자, 임대 아파트에 얼마가 들어갔대? 5년 계약으로 들어갔대. 5년 계약으로 들어갔어.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 한번 찾아볼까? 뭘까? 계약이야. 왜? 얘를 가지고 뭘 얘기해야 되니까 아까 문제 다시 봐봐. 문제 다시 보면 샤일록이 법에 적용한 샤일록의 견해가 초래할 수 있는 문제지 분명히. 그럼 문제는 뭐에서 생기는 거야? 법에서 생기는 거야 분명히. 그러면 이 계약이 뭘까? 법이잖아. 법이라는 범위를 절대 벗어나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을 했으면 계약은 법적인 거다라는 게 생각날 거고 생각 안 했으면 영원히 저건 떨어진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에도 뭐가 생겨야 돼? 문제와 관련된 거 어떤 건 뭔가 나와야 돼 어쨌든. 당시 이 씨는 대소변조차 가리지 못하는 부인을 간호하라 자리에 뜰 수 없었다. 딸 동그라미. 딸 밑줄 이제 역시 먼 거리에서 서류를 떼러 다니다가 결국 자기 이름으로 계약하고 아버지가 살 수 있게 했다. 그러면 봐봐. 이 아파트는 계약은 누구 이름으로 했어? 딸 이름으로 계약을 했단 얘기야. 누가 살 건데? 아버지가 살 건데. 한번 봅시다. 계약 기간이 끝나자 A 공사는 임대를 분양으로 전환하면서 다시 괄호. 실제 계약자는 딸인데 무주택자가 아니고 무주택자인 노인은 실제 계약자가 아니니 누구에게도 분양해 줄 수 없다. 집을 비우라고 퇴거명령 소송을 내렸다. 괄호 이거. 퇴거명령 소송을 노렸단 말이야. 그러면 이게 뭐가 되는 거야? 법에 뭐가 되는 거야? 허점이 되는 거지 지금. 실제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아파서 못 가고 있는데 딸이 했다라는 이유만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거야. 법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것도 법에 문제가 생겼어 지금. 자, 보자. 근데 이거 잘 생각해 봐야 돼. 이게 나오는 게 이게 뭐의 문제냐 이게 나와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데
자, 다시 조금만 더 가보고. 그리고 1심은 승소했다. 그러나 세모 돌리시고. 밑줄. 비고법은 75세 노인이 계약 체결 과정의 작은 실수 때문에 그 주거 공간에서 계속 살 수 없다고 한 것을 임차인이라는 법률 용어에 집착해 주거 안정이라는 생존권을 보장하려는 법의 진정한 취지를 이해 못한 것이라며 밑줄 쳐봐봐. 그러면 여기에서는 다시 1차는 이게 돼서 뭐가 됐는데 패소했는데 승소한 거는 뭐 때문에 승소한 거지? 승소의 이유가 뭐야? 법의 뭐는? 법이란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법의 취지가 뭔데 이거지. 법의 취지가 뭐야? 생존권 보장. 이해돼버렸지 분명히. 생존권 보장인데 뭐가 된 거야? 임차인이라는 무엇이? 임차인이라는 법률 용어와 무엇 중에서 생존권 중에서 뭐가 우선이 돼야 된다는 얘기야? 생존권이 우선이 돼야 된다는 얘기야. 75세 노인 이런 것들은 써도 되고 안 써도 돼. 생존권이야. 자, 그러면 이제 느낌이 오는 게 있어. 법의 취지에 따라서 샤일록이 잘못한 건 뭘까? 생존권을 뭐 한 거지? 법에 문제가 있다 없다 하더라도 누구의 그 돈 받을 놈 대신에 살점 받은 놈, 그 사람의 뭐를 뭐 한 거야? 생존권을 위험한다라는 문제점이 생긴 거잖아, 지금. 법에는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야, 이거를. 그러니까 그걸 쓸 수 있냐가 된단 말이야. 다시. 자, 이 판결의 근저에는 밑줄, 다음과 같은 법의 정신, 다음과 같은 법의 정신, 법의 취지와 법의 정신이 있대. 어떤 정신이길래? 이 정신이잖아. 생존권이 우선이 되는 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법보다는 누가? 이런 법의 규칙보다는 뭐가 우선? 인간 생존권이 우선이란 얘기야. 그럼 샤일록의 문제는 뭔데? 법이 정해놓은 거지만 법이 뭐 위에 있는 거야? 인간의 생존권 위에 있다라는 게 문제가 된다는 얘기겠지 아마. 그 말이야. 그 말을 여기서 틀어놓고 갈 수 있냐 이거야. 그러면 생존권 대신에 누가 되는 거야? 살점을 줘야 되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 이거는. 이거를 강조한 사람은 누가? 이거는 문제가 없어.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거야. 이거 누구의 주장이 되는 거야 그러면? 샤일록의 주장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할 수 있냐를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야. 다시. 가장 세심하고 사려 깊은 사람도 세상사 모두를 예상하고 대비할 수는 없는 법이다. 가장 사려 깊고 조심스럽게 만들어진 법도 세상사 모든 사안에서 밑줄 쳐볼까? 명확한 정의의 지침을 제공하기는 어렵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법이라는 것은 뭐 하기가 어렵다? 명확한 뭐가 되지 않는다? 명확한 정의가 어렵다 그랬어. 그러면 이것만 본다라면 샤일록은 계속 뭐만을 강조한 거야? 법의 정의만을 강조한 사람이란 말이야. 내가 나쁜 짓을 하더라도 법이 문제가 없으니까 난 저 새끼 살을 떼와야 되겠어. 왜 꼭 그래야 되겠니? 나 저 새끼 혐오스러워. 그러니까 법의 정의야. 근데 여기서 말한 건 법의 정의란 것은 100% 뭐 할 수가 없다? 명확하지가 않더라. 법이 맞다 하더라도 법보다 더 우선인 뭐가 있어? 생존권이 보장이 있어야 되는데 법에는 이게 확실하게 뭐가 없다? 되어 있지가 않더라. 맞는 법이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샤일록은 법의 취지를 강조했지만 이거에 대한 문제점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 분명히. 이거를 봤을 때. 자, 계속 봅시다. 법은 장래 발생 가능한 다양한 사안을 예상하고 미리 만들어 두는 일종의 기성복 같은 것이어서 아무리 다양한 치수의 옷을 만들어 두어도 예상을 넘어 팔이 더 길거나 짧은 사람이 나오게 된다. 이 말은 뭘까? 이 말은 뭘까? 법이 반드시 뭐 하지 않는 거야? 딱 맞지는 않다는 얘기겠지 분명히. 잘못된 것들이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그 말은 법의 정의가 뭐하다? 명확하기가 어렵다라는 예시일 뿐이야. 근데 여기다가 뭐 짧니 기니 오시니 이런 걸 넣어서 글자를 만든다는 건 미친 짓이란 얘기야. 다시 봅시다. 미리 만들어둔 옷 치수에 맞지 않는다고 하여 미리 만들어놓은 옷이 뭘까? 법. 거기에 맞지 않는다고 하여 당신의 팔이 너무 길거나 짧은 것은 당신의 잘못이니 당신에게 줄 옷은 없다고 말할 것인가? 법이 안 맞으면은 안 보호해주나? 아니면 밑줄 쳐보자. 다소 번거롭더라도 옷의 길이를 조금 늘려서 줄여 수선해 볼 것인가? 그러면 결국은 법을 뭐 할 수도 있어야 된다? 수선할 수도 있어야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경우 법이 만약에 맞다 하더라도 법 위에 생존권의 보장과 관련된 게 있다라면 법을 뭐 해야 된다? 수선을 다른 말로 개정할 수 있어야 된다.
지금 있는 법을 개정할 수 있어야 된다. 그거 저 법 개정해야 돼. 샤일록에 하면 사람 죽여도 문제가 없다는 얘기잖아. 살인범도 괜찮다는 얘기인데 아니야. 그건 죽고 사는 문제니까 법이 수정이 돼야 돼. 개정이 돼야 돼. 라고 얘기해 줘야 되겠지. 다시 보자. 우리는 입법부가 만든 법률을 최종적으로 해석하고 집행하는 법이지 밑줄 어느 정도 수선의 의무와 권한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개정해야 되는데 개정의 필요성을 얘기하고 있네. 누가? 법을 집행하는 사법부가. 이는 민회가 만든 법률을 법원이 제멋대로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법률이 의도와 밑줄 본래 의미를 갖도록 보호하는 것이다. 그러면 법의 본래 의미가 뭘까? 이게 중요한 거야. 본래 의미라는 거는 뭘까? 얘가 필요하다는 거지. 뭐야? 개정을 해야 본래 의미가 있다니까. 본래 의미는 다른 말로 말하면 뭐가 돼야 돼?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게 뭔데? 인간의 생존권이 가장 중요하단 말이야. 그럼 법은 누구 때문에 만들어진 건데? 인간이 살아가는 과정일 거니까 인간 생존권이 가장 우선이 돼야 돼. 만약에 어떤 법을 만들었는데 그 법이 잘못되진 않았어. 근데 그 법에는 뭐가 빠져있어? 인간 생존권이 빠진 법이야. 그래서 인간 생존권을 뭐 할 수 있는 법이라면, 위협할 수 있는 법이라면 뭐 해야 된다? 바꿔야 된다. 개정해야 된다. 수정해야 된다. 그게 지금 누가 말하는? 샤일록이 말하는 법이라는 거지. 그게 문제점이 생겼다는 얘기야. 그럼 법에 허점이 생긴 거지. 돼야 안 돼요. 돼버렸어. 그러면 이거 완전 간단한 거잖아. 됐지? 그러면 한마디로 말하면 다 하고 얘기해보자고. 그러면 아도 한번 보자고. 저는 진정한 용서와 화합을 구하는 마음으로 뭐 해야 돼? 얘는 뭐 해야 된다? 용서와 무엇을 구한다? 화합을 구한대. 야, 그럼 이게 주장이라면 그러면 뭐 할 수 있어야 돼? 법에는 용서, 화합이 중요하단 말이야. 그래서 뭐 인간 우선권이니까 그래서 뭐 해야 돼? 화합하지 않고 용서를 해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야. 누가? 샤일록이. 더 보자. 이 자리에 썼습니다. 5월 8일은 기억의 날입니다. 기억을 한다는 것은 한 사건을 진심으로 순수하게 기념함으로써 그것이 자신의 내면 가운데 일부가 되도록 만드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 독일인들은 전쟁과 독재로 인한 모든 희생자들을 애도합니다. 특히 우리는 독일의 강제 수용소에서 살해당한 600만의 유대인을 기억합니다. 월날이요? 됐지? 오늘날 대다수의 독일인은 그 당시 어린이였거나 태어나지조차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저지르지도 않은 범죄에 대해 잘못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들이 독일인이기 때문에 죄수복을 입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밑줄 쳐봅시다. 그들에게 매우 무거운 짐을 남겨주었습니다. 죄가 있건 없건 간에 젊은 세대이건 나이가 든 세대이든 간에 그들은 과거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거야. 이 말은 뭘까? 용서와 화합을 구한다고 했단 말이야. 맞아 안 맞아? 이게 누굴까? 이거 용서 화합을 구한 사람이 독일인이야. 독일인이 나 용서 구해요. 이제 화합합시다. 그랬단 말이야. 과거에 뭐 했는데? 과거에는 유대인을 뭐 했어? 유대인을 죽였어. 사살했단 말이야. 즉 죽인 거야. 그게 얼마나? 600만의 유대인을 죽였단 말이야. 그런데 현재에는 무엇 해야 된다? 현재는 뭐? 자, 됐지? 그러면 과거에는 유대인을 사살한 거지, 분명히. 근데 현재는 어떻단 거야? 우리가 뭐 해야 된다는 얘기야, 지금, 현재는. 그게 무거운, 뭐가 됐어? 우리에게는 무거운 뭘로 남은 거야? 이거 죽인 것이 짐으로 남았단 말이야. 근데 이 무거운 짐으로 남았는데 문제가 있어. 이 무거운 짐은 과거의 사람이어서 죄가 뭐하든 있든 없든 간에 또는 누구이든 간에 여기서 나오면은 젊든 나이가 든 세대든 간에 젊은 사람이든 간에 나이가 있는 세대 간에 이 무거운 짐을 무엇 할 수 있어야 된다?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수용해야 된다. 이거를 받아들여야 된단 말이야. 받아들여야 한단 말이야. 뭐를 우리가 예전에 뭐 했다라는 것을 이들을 죽였다라는 것을 받아들여줘야 용서할 수 있단 말이야. 됐어 안 됐어? 됐어. 그러면 이 말은 결국은 무엇이 이 진정한 무엇은 진정한 용서와 화합은 이거지. 진정한 용서와 화합은
뭐가 된다? 우리의 과거의 무엇을, 잘못을 수용하고, 인정하고, 뭐가 된다? 받아들여져야 된다. 이거란 말이야. 그럼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 자, 그럼 봐봐. 이거를 샤일록이 주장하면 된다는 얘기지. 진정한 용서와 배우면 과거의 잘못, 누구를 인정하고 받아줘야 된다는 얘기야. 그 돈 빌렸는지 뭔지 그 놈을 인정해줘야 돼. 과거에 걔가 어떤 잘못을 했던 거 안에. 그래야 진정한 용서와 화합이 된단 말이야. 근데 샤일록은 안 하고 있다는 얘기지, 지금. 그러면 이 틀이 이제 이해가 돼야 안 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항상 핵심이라는 걸 가지고 범주를 만들고 이거를 샤일록과 어떻게 연결시킬 거냐. 이게 뭐가 되는 거야? 논리라는 거지, 결국은. 자, 계속 봐봐. 아직도 안 끝났어. 과거에 대해 눈을 감는 사람은 현재에 대해서도 맹목적이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뭔데? 과거의 잘못을 수용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인간이라면 뭐가 된다? 맹목적이야. 누굴까? 샤일록이 되는 거야. 맹목적으로 난 무조건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법에 문제가 없으니 난 그놈의 살점을 떼올 거예요. 이렇게 돼버린다는 얘기지. 샤일록이 이렇게 됐다는 얘기야. 왜? 과거를 수용하고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얘기지. 자, 그래서 그의 비도덕적 행위를 기억하지 않으려는 사람은 비도덕적이야. 비도덕적이야. 맹목적인데 비도덕적인 건 확실하지. 그래서 내가 왜 비도덕적인 말을 앞에서 썼었냐면 여기에 나온단 말이야. 보면 샤일록은 법적인 문제는 없지만 무슨 행위를 하고 있어? 비도덕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이지. 자, 같이 보자. 기억하지 않으려는 사람은 새로운 감염의 위험이 다시 노출되기 쉽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또 만약에 이렇게 되면 법적인 문제만 없다면 또 뭐가 되는가? 또 비도덕적 행위, 죽이는 행위를 할 거란 말이야. 샤일록으로 보면 또 어떤 사람에게 혐오의 감정을 갖고 있는데 그 사람이 돈을 안 갚으면 살점을 떼어볼 거란 말이야. 유대인들은 과거를 기억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는 화해하고자 합니다. 밑줄, 바로 이런 이유에서 기억 없이는 화해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화해를 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잘못을 무엇해야 된다? 기억해야 된다는 얘기야. 또 보자. 수백만 명의 죽음은 바로 모든 유대인들의 존재의 일부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겪는 잔혹함을 잊을 수 없기 때문이 아니라 뒤에는 그 기억 자체가 유대인들의 믿음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밑줄 쳐볼까? 우리가 과거에 일어난 일들을 기억하려고 하지 않고 망각하려고 한다면, 그러면 이거 잊으려고 한다면 비인간적인 행위일 뿐만 아니라 생존한 유대인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화해의 근본을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자, 그럼 이거 뭘까? 여기서 말하는 건 결국 뭘까? 과거의 기억. 과거의 기억이라고 해도 되고 조금 예쁘게 쓰면 뭐라고 해야 돼? 잘못된 역사, 이것도 상관이 없어. 잘못된 역사를 뭐하면? 망각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 버린네? 이게 망각하면 돼, 안 돼? 안 된단 말이야. 이걸 망각해서는 어떤 게 안 돼? 진정한 무엇이 이루어질 수 없다? 진정한 화해나 뭐가 할 수 없다? 용서가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지, 지금. 자, 그렇다면 이걸 가지고 이제 얘기해보는 거야. 뭘 얘기해볼까? 자, 여기에서의 문제점은 여기다 한번 써볼까? 문제점은 뭘까? 샤일록의 문제점부터 얘기하는 거야. 뭐가 되는 걸까? 샤일록의 문제점 한마디로 정확하게, 그러니까 자세히 쓰는 건 이걸 적는 거고, 이제 주장을 해보면 문제점은 하고 그 문제점의 핵심만 딱 밝혀주는 거야. 그 주장은 길어야 돼, 짧아야 돼? 짧아야 돼. 추상적이야, 구체적이야? 추상적이야. 그러니까 간략하게 말하면 샤일록은 뭐가 되는 거야? 샤일록은 누구의? 안토니오의 무엇을 강구한 거야? 기본적인 인간 생존권을 침해했다는 얘기야. 생존권을 침해했단 말이야. 비록 법이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침해가 된 거지. 이런 뭐가 생기는 거야? 문제점이 생긴다는 얘기지. 이거 끝났잖아. 이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서 첨삭할 때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뭘까? 인간 기본적 생존권을 얘기했니? 이거 100% 물어볼 가능성이 높은 거지, 당연히. 이거 없으면 무조건 탈락이겠지. 아, 됐어. 자, 이거 얘기하는 거야. 이걸 얘기해. 그럼 나머지는 뭐가 된가? 왜냐하면
사와 아를 통해서 보면 뭐가 된 거지? 임대인의 이야기처럼 임대인이 뭐가 된 거지? 법적으로 법의 계약이 문제가 있다. 이 법의 계약은 어떤 문제냐면 생존권, 75세가 난 노인의 생존권을 보호해주지 못했다라는 거다. 단지 이 법은 법률 용어에만 근거해서 이 법률 용어가 맞기 때문에 이 75세 노인의 생존권을 무엇한 거야? 보장해주지 않는다라는 거다. 하지만 여기에서 법률에서 정한 나중에 승소한 이유는 법에서 정한 본래 의미는 인간 생존권이 우선이지. 법이 만약에 맞다 하더라도 뭐다? 그 법은 모든 것을 정확히 담아내는 명확한 정의가 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인간 생존권을 위협하는 법이라면은 무엇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개정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걸 여기다 갖다 놓으면 되잖아. 그러면 만약에 샤일록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안토니오의 살점을 떼는 행위는 무엇과 똑같다? 법의 취지는 맞다 하더라도 뭐가 된다? 인간 생존권을 해주지 못한 거지. 그러니까 뭐 해야 돼? 이 법률은 개정이 돼야 된다. 그게 잘못된 거다. 법은 맞지만 모든 것들을 인간 생존권까지도 포함한 법은 아니다. 그게 문제점이다. 또 하나 여기 보면 뭐가 돼? 이렇게 됐을 때 과거의 잘못을 얘가 뭐 해주지 못한 거야? 법에서는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개인적으로는 뭐 해주지 못한 거야? 샤일록은 안토니오의 잘못을, 과오를 뭐 해주지 못하고 있는 거야? 인정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라는 거야. 왜? 법으로만 가고 있다는 얘기지. 그랬을 경우 문제가 뭐가 된다? 확장해보면 샤일록은 또다시 문제가 됐을 때는 뭐가 된다? 다른 사람의 생존권을 파괴할 수 있는 인간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사회는 이제 이거지. 사회는 진정한 화합을 이룰 수 없고 만약에 용서를 해준다 하더라도 무슨 용서는 아니다? 진정한 용서가 될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모든 게 끝나버리는 거지. 자, 그러니까 이렇게 때는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잘 생각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게 뭐다?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뭐였는가? 그 요구사항을 먼저 확인을 해야 되고 그 요구사항에 대해서 대답을 할 때는 뭐를 해야 돼? 각 문장의 핵심을 찾고 그 핵심을 뭐 해야 돼? 나열하고 나열한 걸 가지고 뭐가 돼? 질문에 대해서 끼워 맞춰서 구조를 만들고 그 구조에 나머지를 끼워 넣으면 난 떨어지고 싶어도 떨어질 수가 없다는 얘기지. 논술 자체가.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그러면 자 중앙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